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5살에 갑자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12살 된 남동생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겨우 1년여에도 제대로 못해본 25살 청년이 갑자기 중학생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저는 그 동생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형에서 아버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예상치 못한 책임을 떠안게 되어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은 박준호 고요올의 26살입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정말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월급쟁이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제 일상은 정말 단순했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7시쯤 퇴근해서 친구들과 치킨에 맥주 한잔 하거나 집에서 게임하고 유튜브 보다가 잠드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주말에는 늦잠 자고 친구들과 만나서 영화 보거나 볼링 치고 가끔 소개팅도 나가고 그랬어요. 정말 자유로웠죠. 제가 책임져야 할 건 오직 저 자신뿐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때 이혼하셨어요. 아버지는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셨고, 어머니는 혼자 저와 12살 터울인 남동생 민수를 키우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고, 어머니와 민수는 따로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민수를 키우셨는데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도 민수만큼은 잘 키우시려고 애쓰셨죠. 저도 가끔 용돈을 보내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생활에만 신경 쓰느라 바빴어요. 민수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 만나면 공부 열심히 해라, 게임 그만해라, 이런 말 정도 하는 사이였죠. 그냥 평범한 형동생 관계였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최소 몇 개월은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민수였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시면서 민수를 돌볼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친척들도 다들 각자 사정이 있어서 민수를 맡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제가 민수를 데려와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몇 주 정도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빨리 회복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제 원룸에 온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색했어요. 12살 중학생과 25살 직장인이 갑자기 한 집에서 살게 된 거잖아요. 서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민수야, 배고프지?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민수는 아무거나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자주 시켜 먹던 치킨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민수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같은 집에서 태어난 형제인데도 서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고, 저는 갑자기 생긴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민수 걱정이 됐어요. 민수가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 점심은 제대로 먹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집중해서 일하기가 어려웠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민수는 보통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저녁 먹을 때도 각자 핸드폰만 보면서 조용히 먹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지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의 학교 생활도 걱정됐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신 후로 민수가 전학을 와야 했거든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어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오면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보호자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민수의 보호자가 맞나 싶었거든요. 25살에 중학생의 보호자라니 정말 어색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친구와 싸웠다고 담임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급하게 학교에 가야 했는데 회사에서 조퇴를 해야 했어요.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형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보호자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민수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민수는 별거 아니에요. 라고만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와 민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형이지만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고 민수는 동생이지만 아들처럼 대해야 하는 애매한 관계였어요. 민수와 함께 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민수가 학교를 무단 결석한 거예요. 아침에 평소처럼 학교에 간다고 나갔는데 오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학생이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는데 혹시 아픈가요?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정말 당황했어요. 민수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회사에서 급하게 조퇴하고 민수를 찾아다녔어요. 집 근처 PC, 방오락실 친구 집까지 다 찾아봤지만 민수는 없었어요. 정말 걱정됐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저녁 8시쯤 되어서야 민수가 집에 들어왔어요. 어디에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돌아다녔어요. 라고만 대답하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어떻게 혼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야, 왜 학교에 안 갔어? 형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했더니 민수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형은 저를 귀찮아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이제 형마저 저를 싫어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가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을지 생각하니까 미안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민수에게는 그게 전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민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없고 공부도 어렵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형 엄마는 언제 나와요? 저는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해요? 민수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회복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1년은 걸릴 거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재활치료를 잘 받으셨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사실을 민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됐어요. 12살 아이에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형과 함께 살아야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그날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완전히 나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동안 형이 민수를 잘 돌봐줄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잘 지내보자. 민수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저와 민수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수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노력했고, 민수도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선 민수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치킨보다는 짜장면을 좋아한다는 것, 게임은 좋아하지만 축구는 별로라는 것, 수학은 잘하지만 영어는 어려워한다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갔어요.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영화를 보러 갔어요. 민수야, 뭐 보고 싶어? 아무거나요. 또 아무거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액션 영화를 골랐는데 민수는 별로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민수에게 직접 고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민수가 정말 보고 싶은 걸로 골라봐. 그랬더니 민수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골랐어요. 저는 애니메이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민수와 함께 보니까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 민수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형 재미있었어요? 응,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민수는 이런 영화 좋아하는구나. 네,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저녁을 먹을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는데 제가 골 넣었어요. 와, 정말. 민수가 축구를 잘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형은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소소한 대화들이 늘어났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서 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민수의 학교 생활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성적도 조금씩 올랐어요. 담임 선생님도 민수가 많이 밝아졌네요. 집에서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민수가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였어요. 가끔 밤에 민수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했어요. 어느 날 밤민수가 또 울고 있길래 방에 들어가 봤어요. 민수야, 왜 울어?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형도 엄마가 보고 싶어. 우리 내일 병원에 가서 엄마 보고 올까? 정말요? 엄마 만날 수 있어요? 응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괜찮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민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민수와 함께 산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두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문제였어요. 회사에서 야근이 계속되면서 민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시기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거의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일해야 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침에는 제가 먼저 나가야 했어요. 민수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어졌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야 하는 날이 많았어요. 민수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민수가 열이 나고 있었어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았는데 하루 종일 혼자 아픈 채로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언제부터 아팠어? 왜 형한테 연락 안 했어? 형이 바쁘다고 했잖아요. 그냥 참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미안했어요. 민수가 아픈데도 저에게 연락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바빴다는 게 말이에요.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심각하진 않았지만 며칠 동안 약을 먹어야 했어요.
그날 밤 민수가 잠든 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민수를 돌본다고 해놓고 정작 아플 때도 모르고 있었네. 다음 날 회사에서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팀장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야근을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 돌봐야 할 동생이 있어서요. 아, 그래? 사정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최대한 배려해 줄게. 팀장님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이후로는 가능한 한 정시에 퇴근하려고 노력했어요. 야근을 해야 할 때는 미리 민수에게 말해주고 중간중간 안부를 묻는 문자도 보냈어요. 민수야 형이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도시락 데워 먹고 아프거나 무서우면 언제든지 전화해. 네, 알겠어요. 형도 일 힘들지 마세요. 민수도 점점 성숙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바쁘다는 걸 이해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민수가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형, 오늘은 제가 라면 끓였어요. 와, 민수가 요리를 했구나. 고마워. 별거 아니에요. 형이 항상 저 챙겨주니까 저도 가끔은 형을 도와야죠. 그 말을 듣고 정말 뭉클했어요. 민수가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가 된 거죠. 민수와 함께 산 지 반년이 지나면서 우리만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함께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저는 출근하고 민수는 등교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가끔은 어머니 병문안을 갔어요. 어머니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어요. 의식은 완전히 돌아오셨지만 아직 거동이 불편하셔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민수 돌보느라 고생이 많다. 엄마가 빨리 나와서 민수를 데려가야겠어. 엄마 괜찮아요. 민수랑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민수와 헤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민수가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이 되어 있었거든요. 민수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형, 엄마가 나오면 저는 다시 엄마랑 살아야 하죠? 그렇겠지. 왜? 엄마랑 살기 싫어? 아니에요. 엄마도 보고 싶고. 그런데 형이랑 사는 것도 좋아요. 형이 없으면 심심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해줬어요. 형도 민수가 없으면 심심할 것 같아. 그래도 엄마가 나으시면 엄마랑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대신 자주 만나자. 네, 그래요. 그래도 형은 계속 제 형이죠? 당연하지. 형은 평생 민수 형이야.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 무렵 민수의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보호자라는 역할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참석할 수 있었어요. 민수 어머니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니가 현재 입원 중이셔서 제가 민수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수의 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민수가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형님이 잘 돌봐주시는 것 같네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민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해줬어요. 민수야, 선생님이 민수가 많이 밝아졌다고 하시더라. 성적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 정말요? 저도 요즘 학교 다니는 게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생겼고, 그래, 어떤 친구들이야? 지훈이랑 성민이요. 둘 다 게임을 좋아해서 같이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해요. 민수가 친구들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처음 왔을 때 우울하고 불안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예상치 못한 책임을 떠안게 되어 힘드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적응해 나가게 되더라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민수와 함께 산지 8달쯤 되었을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민수의 생일이었거든요. 작년에는 어머니와 함께 조촐하게 보냈는데 올해는 제가 준비해야 했어요. 민수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요즘에는 축구에도 관심이 생겼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축구공을 하나 사고 초콜릿 케이크도 주문했어요.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집을 꾸며놨어요. 민수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형 이게 뭐예요? 민수 생일이잖아. 생일 축하해. 민수가 정말 놀라워하면서 기뻐했어요. 형이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형이 민수 생일을 어떻게 잊어? 그때 민수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형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어서 올해는 생일을 못 챙길 줄 알았는데. 뭔 소리야? 형이 있잖아. 앞으로도 형이 민수 생일 챙겨줄게. 그날 저녁에는 민수가 좋아하는 짜장면도 시켜 먹고 함께 케이크도 먹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민수가 제게 편지를 줬어요. 형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민수, 형에게. 처음에 형 집에 왔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낯설었어요. 그런데 형이 저를 돌봐주면서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기분이에요. 형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형 정말 고마워요. 저도 형에게 좋은 동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하는 형에게 민수가. 그 편지를 읽고 저도 울었어요. 민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어요. 단순히 형 동생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된 거죠.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났어요. 그런데 민수가 저를 돌봐줬어요. 형 약 먹었어요? 물 더 드릴까요? 고마워 민수야. 형이 아픈데 민수가 돌봐주니까 든든하다. 형이 아플 때 저를 돌봐줬잖아요. 이제 제가 형을 돌봐드릴게요. 그런 민수를 보면서 정말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12살 어린아이였는데 이제는 형을 걱정하고 돌볼 줄 아는 성숙한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제 변화를 알아봤어요. 준호야 요즘 많이 달라졌네. 뭔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응전에는 좀 철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어른 같아.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그래서 민수 이야기를 해줬더니 동료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와 25살의 중학생 동생을 돌본다고?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런 책임감 못 질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민수를 돌보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커졌어요. 민수와 함께 산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치료 효과가 좋아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가 나으시는 건 정말 다행이지만 그러면 민수와 헤어져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느 날 병원에서 어머니 민수저 이렇게 셋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야 그동안 민수 돌봐줘서 정말 고마웠어. 이제 엄마가 나았으니까 민수를 데려가야겠다.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저는 형이랑 더 살고 싶어요. 뭐라고? 엄마보다 형이 좋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보고 싶지 만영이랑 사는 것도 좋아요. 형이 저를 정말 잘 돌봐줘요. 어머니가 조금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엄마 민수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수는 엄마를 제일 사랑해요. 다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으니까 급하게 바꾸기보다는 천천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민수는 엄마가 키워야지.
그때 민수가 또 말했어요. 엄마처럼 엄마도 사랑하고 형도 사랑해요. 둘 다 제 가족이에요. 가끔은 엄마 집에서 자고 가끔은 형 집에서 자면 안 돼요. 정말 현명한 제안이었어요. 어머니도 민수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래, 민수 말이 맞네.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겠다. 우선 엄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준호가 계속 돌봐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정하자.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지내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에도 민수는 저와 함께 살면서 주말에는 어머니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서운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셨어요. 준호야, 민수가 너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엄마가 아플 때 네가 민수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 엄마, 저도 민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책임감도 생기고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됐어요. 그래, 너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됐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평일에는 민수와 함께 지내고 주말에는 어머니 집에 가서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하시면서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민수도 이런 생활에 만족해했어요. 형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엄마도 볼 수 있고 형이랑도 계속 살 수 있고 그래? 민수가 좋으면 형도 좋아. 형저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형도 결혼하고 싶을 텐데. 민수가 갑자기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민수는 형의 소중한 가족이야.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민수가 더 중요해. 정말요? 그럼 형이 결혼해도 저랑 계속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형이 결혼하면 민수도 형수님이 생기는 거야. 더 좋지 않아?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언젠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 도민수는 계속 제 가족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수와 함께 산 지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우선 저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5살의 철없는 청년에서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 일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항상 민수를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뭘 하든지 민수는 어떨까? 민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됐어요. 책임감이 생기면서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거든요. 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호야, 요즘 정말 달라졌네. 일도 더 꼼꼼하게 하고 후배들도 잘 챙기고 승진 대상자로 추천할 생각이야.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민수를 돌보면서 제 자신도 성장한 거죠. 민수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우울하고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정말 밝고 활발한 아이가 됐어요. 학교 성적도 많이 올랐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무엇보다 민수가 자신감을 갖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예요. 형제 이번에 학급 회장에 출마하려고 해요. 정말? 민수가 회장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친구들이 저보고 리더십이 있다고 해요. 형이 저를 잘 가르쳐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민수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민수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어머니 민수저, 이렇게 셋이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예전에는 각자 따로 살면서 가끔씩만 만났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니도 말씀하세요.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준호도 많이 성숙해졌고 민수도 밝아졌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았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가족의 의미였어요.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민수가 부담스럽고 어려웠어요. 갑자기 생긴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책임감의 중요성이에요. 예전에는 제 일만 생각하면 됐는데 이제는 민수까지 생각해야 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 책임감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줬어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보람과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세 번째는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처음에는 민수와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 인내심이에요. 민수와 함께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민수가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었고 제가 지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성장의 의미예요. 저는 민수를 돌보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책임감도 생기고 배려심도 생기고 인내심도 생겼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더 성숙해졌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사랑의 힘이에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면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져요. 민수와 저 사이에 흐르는 사랑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예상치 못한 책임을 떠안게 되어 힘드신가요? 갑자기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민수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민수가 나를 좋아할까?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보여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돌보려고 노력하면 그 마음이 반드시 전해져요.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완벽한 형이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으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회사 동료들 민수 담임 선생님 어머니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가끔은 쉬어가도 괜찮아요. 완벽한 보호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얻는 보람과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과 사랑이 있으면 충분해요. 새로운 가족. 25살에 갑자기 아버지가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돌이켜보니까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민수 덕분에 저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어 고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에요. 민수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고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최근에 민수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는 형이 제 진짜 아빠 같아요. 혈연으로는 형이지만 마음으로는 아빠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민수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민수야 양도 민수가 진짜 아들 같아. 앞으로도 계속 민수를 지켜줄게. 내저도 형을 평생 존경하고 사랑할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특별한 관계라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도 우리 관계를 정말 좋아하세요. 준호야, 내가 민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민수가 너를 정말 따르더라. 엄마, 저도 민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민수가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 너희 둘 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와 민수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예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민수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에요. 민수만의 방도 만들어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더 잘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민수도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민수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민수도 자신의 꿈이 생겼어요. 형제는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꿈이네. 민수라면 분명히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형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민수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민수와 함께하는 일상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육아나 가족 관계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들도 공유해 드릴 예정이에요. 댓글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어떻게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나요? 라는 게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민수를 돌봤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갑자기 가족이 늘어나면서 생활비도 늘어났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도 다음에 공유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꼭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25살에 갑자기 아버지가 된 제 경험처럼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사랑으로 다가가 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진심과 사랑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좋은, 보호자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민수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의미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고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느냐예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과 인내로 함께 극복해 나가면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세요. 25의 아버지가 된 저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일기였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